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카터입니다. 런던에 있는 글로벌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광고 업계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 업무는 단순히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해왔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협업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 확실히 배운 게 있다면 광고는 단순한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조율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엉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팀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를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렇게 또 한 명의 한국 직원이 런던 본사로 왔어요. 이도윤, 서류를 보니 나쁘진 않아 보였어요. 한국에서 여러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기획을 했고 성과도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기대를 접었어요. 3년 전에도 한국 지사에서 한 명이 우리 팀에 배정됐었어요. 그 직원은 실력은 있었지만 너무 독단적이었어요. 팀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협업이 중요한 광고업계에서 그건 굉장한 문제예요. 결국 프로젝트가 틀어졌고 팀이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빠르긴 한데 팀워크는 엉망. 협업보다 개인 역량을 우선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번엔 다를까요? 솔직히 말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전 10시 새로운 팀원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보통 새로운 환경에서는 긴장하거나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기 마련인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살피며 가볍게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도윤 씨, 한국에서 왔다고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도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빠르게 적응할 자신 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한국에서도 광고 기획을 했다고요? 런던의 방식은 좀 다를 겁니다. 적응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시험이었죠.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네. 한국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우리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보통이라면 조금 겸손해질 타이밍인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지켜보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어때요? 새 팀원, 잘 적응할 것 같아요? 마크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자신감은 넘치던데요? 근데 약간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았어요? 리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보통 신입들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확실히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온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죠. 우리 팀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바로 신뢰할 순 없었고 중요한 광고 기획 회의에서 그를 제외했어요. 출근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마케팅팀과 협업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 출신 직원들이 처음부터 팀에 잘 융화된 적이 없었어요. 그가 과연 협업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움직일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금방 그걸 눈치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곧바로 제자리로 찾아왔어요. 올리비아, 혹시 오늘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눈을 피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본사 업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알려줄게요.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글로벌 브랜드의 캠페인을 다뤘습니다.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으니 미팅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만 그는 아니었어요. 도윤 씨, 아직 본사 프로세스를 완전히 익히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더 빨리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 절대 물러서지 않네요. 좋아요. 그럼 다음 미팅부터 들어오세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그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빠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효율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렇게까지 당당한 신입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서는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도윤은 달랐죠.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고 밀려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첫 회의에서 제외된 걸 알고 저를 찾아와 정면으로 문제를 짚었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빠르게 적응할 자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자신감인가? 자만인가? 아직 판단하기 어려웠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나는 그를 정식으로 회의에 초대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한 광고 캠페인이었는데 기존 브랜드 이미지와 클라이언트 요청이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도윤이 이번엔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서 손을 들고 의견을 내더라고요. 올리비아,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을 보면 기존 브랜드 메시지와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고 다른 직원들이 슬쩍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보통 새로운 직원들은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천천히 의견을 내는데 그는 시작부터 프로젝트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이 주저할 줄 알았는데 바로 대답이 돌아왔어요. 기존 브랜드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클라이언트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몇 가지 대안을 정리했는데 공유해도 될까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솔직히 도윤 씨 말이 맞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과 영국의 업무 방식 차이요. 한국은 빠르게 실행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보이면 일단 해결부터 하고 보는 게 우선이고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영국은 좀 달라요. 여긴 논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충분한 회의 피드백 수정 최종 결정까지 모든 과정이 느리지만 철저하게 진행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영국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도윤 씨를 따로 불렀어요. 회의에서 의견 내는 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닐까요? 도윤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좋죠. 근데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런던에서는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윤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꼭 그 방식이 정답일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뒤
클라이언트 측에서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의 방향을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팀을 불러 회의를 열었어요. 이건 다음 주 미팅에서 논의하죠. 그때 도윤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오늘 중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급하게 처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죠. 그렇긴 한데 클라이언트는 속도를 원하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네.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일부러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도윤 제목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대안 제안. 메일을 열어보니 밤새 작업한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전혀 예상 못했죠. 저는 곧장 도윤 씨 자리로 가서 물었어요. 이거 다 밤새 한 거예요? 그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네. 클라이언트가 오늘 중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해서요. 저는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도윤 씨,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단순히 빨리 일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결국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그의 자료가 채택됐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오늘 자료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올리비아가 처음부터 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예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며 저는 처음으로 그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직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었어요. 회의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고 문제 해결 속도도 빨랐어요. 무엇보다도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국 사람들 모두 도윤 씨처럼 열정적이고 성실한 걸까?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KPOP 유명하고 김치와 삼겹살이 맛있다는 정도. 그런데 도윤과 일하면서 자꾸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의 업무 스타일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 사람, 마치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물어봤어요. 도윤 씨,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빨리 일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속도가 중요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빠요? 네, 많이 그래요.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빨리 움직이고 빠르게 결정하는 게 익숙하죠.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그의 성향이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온 거라면 한국의 업무 문화, 한국의 생활 방식, 한국의 사람들. 조금씩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샐러드를 먹으려고 했는데 도윤이 뭔가 색다른 음식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김치볶음밥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김치? 그거 맵지 않아요? 그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맵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김치를 거의 매일 먹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엄청 잘 먹겠네요?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피클을 곁들이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저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매운 거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는 거죠, 뭐. 그는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고 저는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물을 찾았어요. 이거 진짜 맵네요. 도윤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맛은 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한식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말 오후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켰어요. 평소엔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를 주로 봤는데 문득 한국을 검색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틀었어요.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된 한국 드라마는 예상보다 재밌었어요. 대사톤, 감정 표현, 이야기 흐름. 어딘가 신선했고 생각보다 몰입감이 있었어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풍경도 흥미로웠죠. 그렇게 한 편, 두 편 보다가 새벽까지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 씨, 저 어제 한국 드라마 봤어요. 그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요? 무슨 드라마요? 사랑의 불시착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진짜 그렇게 다정해요? 도윤은 피식 웃었어요. 드라마는 좀 과장된 부분도 있죠. 근데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배려하려고 하긴 해요. 그럼 도윤 씨도 그래요? 그가 갑자기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배려심 많은 한국 남자 맞아요?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글쎄요, 노력은 하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윤과의 대화가 점점 편해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도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업무 얘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도윤이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한국 음식 추천해주세요. 그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불고기 어때요? 한국 음식 중에서 무난한 편이에요. 저는 바로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한 입 먹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올리비아가 한국 음식에 이렇게 관심 많을 줄 몰랐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단순히 한국이 궁금한 게 아니라 도윤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도윤은 점점 단순한 동료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와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편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신경이 쓰였어요.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특별해지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도윤이 그 말을 했을 때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회사에서 본사 근무를 계속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 지사로 돌아간다니. 언제 가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조만간 확정될 것 같아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뭐, 한국에서도 잘할 거잖아요.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피식 웃었어요. 올리비아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은데요? 저는 따라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도윤이 한국으로 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이후 도윤과의 시간이 이상하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나눌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사무실에서 그냥 대화할 때도, 곧 이 시간이 끝난다는 게 실감이 나니까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식이 있었어요. 늘 가던 펍에서 맥주를 한 잔씩 들고 이야기하는데 마크가 도윤에게 물었어요. 도윤, 한국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도윤이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도 기대되지만 올리비아가 한국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올리비아, 한국 출장 가야겠네요.
리사가 장난스럽게 말했고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출장이 필요하면 가야죠.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묘했어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고 도윤은 결국 한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도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가끔은 좀 쉬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대신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면 가이드 해줄게요. 그때는 그냥 가볍게 넘겼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저는 한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한국 도착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몇 초 만에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서 와요, 올리비아. 공항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공항에서 도윤을 다시 만났을 때 이상하게도 익숙했어요. 몇 달 만인데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왔네요?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그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어요. 우선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요. 근데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한국식 바비큐 어때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인생 최고의 삼겹살을 먹었어요. 출장 일정이 바빠서 매일 시간을 낼 순 없었지만 도윤은 짬을 내서 저를 여기저기 데려갔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먹었어요. 여기 진짜 좋네요. 강바람을 맞으며 말을 하니 마음까지 시원해졌어요. 도윤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런던에서도 이런 분위기 있나요? 아니요. 비슷한 건 있지만 느낌이 달라요. 여긴 뭔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가 웃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면 되죠. 그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그냥 출장이 아니라 그냥 다시 오라는 뜻처럼.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는 한국이 좋아요? 그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근데 런던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올리비아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그냥 우정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출장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야경을 보며 도윤이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연하죠. 저한테 엄청 도전적이었잖아요. 그가 웃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왜요? 그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용기 내서 말했어요. 도윤 씨, 저도 그래요. 그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봤어요. 뭐가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도윤 씨가 한국 가고 나서 많이 생각났어요. 보고 싶었고.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9시간의 시차를 뛰어넘는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다 이번 달에 저도 한국 지사로 옮기게 되었어요. 곧 한국에 들어가요. 한국에 들어가면 도윤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에게 평온함을 주는 도윤 씨와 새로운 영감을 주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시작될 새로운 인생이 너무나 기대돼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